프롤로그. 그는 1930년 미국 네브래스카의 바람부는 작은 도시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한때 대공황의 그림자 아래 움츠렸던 그 도시는 훗날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남자를 통해 세계 금융사의 중심지로 회자되죠. 그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가운데 한 명이며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돈도 주식도 아닙니다. 올해로 95살.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코카콜라를 마시며 출근하고 햄버거를 즐기며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잔돈을 고심합니다. 여전히 밝은 눈빛과 유머를 잃지 않은 채 하루를 살아갑니다. 건강은 인생 최고의 자산이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투자하듯 지혜롭게 관리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히 버핏의 돈 버는 비결을 묻는 시대를 지나 버핏의 오래 의미 있게 사는 비결을 궁금해하는 시대로 왔습니다. 무엇이 그를 아흔이 넘도록 건재하게 했을까요? 그의 삶의 방식, 식습관, 정신의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는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 수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워렌 버핏의 삶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을 5가지로 정리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곱씹어 보려 합니다. 노년의 시간,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힌트가 이 노현인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조용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인생이 말해주는 작지만 위대한 장수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제1장, 나는 6살짜리처럼 먹는다. 그의 식탁에 담긴 철학. 워렌 버핏의 하루는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아침마다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 들릅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에 동전을 세어가며 햄버거를 고릅니다. 비싼 메뉴는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날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으면 베이컨 에그 머핀, 아니면 그냥 소금 감자튀김. 이 작은 일화는 버핏의 삶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종종 말합니다. 나는 6살짜리처럼 먹는다. 콜라를 하루 5캔씩 마시고 초콜릿과 아이스크림을 즐기며 채소는 별로 먹지 않습니다. 영양학적으로만 본다면 의사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식단이지만 그는 그 식단을 수십 년 동안 고수하며 정정하게 살아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먹고 얼마나 즐기느냐입니다.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스스럼 없이 즐깁니다. 억지로 건강식에 몸을 맞추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어릴 때 좋아했던 음식을 지금도 꾸준히 먹으며 삶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일부 있습니다. 하버드대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식습관의 규칙성은 노년의 건강 유지에 있어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버핏은 자기만의 규칙과 즐거움을 동시에 지킨 셈입니다. 또한 그는 코카콜라는 내 몸에 연료를 넣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이를 자신의 에너지 원천으로 삼습니다. 코카콜라의 주요 주주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투자처가 아니라 삶의 일부였던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순합니다. 꼭 모두가 버핏처럼 먹을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좋아하고 편안하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식단을 가지고 오랜 시간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어느 영양학자가 말했듯 완벽한 식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속 가능한 식단만이 존재할 뿐이다. 워렌 버핏의 식단은 단순하고 익숙한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몸과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리듬이 되어 그를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일상으로 이끈 것이죠. 제2장, 일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한다. 지적 활력과 장수의 상관관계. 워렌 버핏은 1930년생입니다. 그가 11살 때 처음 주식을 샀고 15살에는 신문 배달로 번 돈으로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95세인 올해 말 은퇴를 앞두고 지금까지도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합니다. 내가 아직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버핏에게 있어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단 하루도 억지로 회사를 다닌 적이 없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업가들과 파트너가 되기 위해 좋아하는 회사를 사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일이 재미없다면 그 일은 하지 마라. 이 말은 부자라서 가능한 말이 아닙니다. 그는 평생을 걸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 일을 하며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연구는 좋아하는 일을 오래 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말합니다. 지적 자극은 두뇌 노화를 늦추고 사회적 연결은 고립으로 인한 정신 건강 문제를 예방합니다. 버핏은 매일 6시간 이상 책을 읽습니다. 신문 연차 보고서, 전기, 역사책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듭니다. 그의 머릿속은 늘 움직이고 있고 이 사고의 흐름이 그의 몸을 깨어있게 만듭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의 성공은 IQ가 아니라 정보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일생을 통해 스스로 배우고 배운 것을 다시 시장에서 시험하며 그 경험을 다시 다음 판단에 녹입니다. 또한 그는 찰리 멍거가 23년 말 99세로 타계하기 전까지 매일같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눌 친구가 있다는 것, 서로를 자극하고 배우는 관계가 있다는 것, 그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인생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억지로 버티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독이 됩니다. 하지만 내가 가슴 뛰며 몰입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고참의 연료이자 생의 축복입니다. 버핏의 장수는 단순히 유전의 선물도 의학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는 오늘도 새로운 책을 읽고 내일도 회의실에서 후계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 속에서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낍니다. 그 감각이 바로 늙지 않는 정신의 원천입니다. 제3장, 걱정은 건강을 해친다. 감정 절제와 심리적 평온의 힘. 워렌 버핏은 자주 미소 짓습니다. 억만장자지만 웃음소리는 구수하고 편안합니다. 화내는 모습을 본 사람이 드물고 분노로 인생을 망친 사람들을 그는 늘 조용히 경계해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화를 내는 건 독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참으로 깊은 통찰입니다. 버핏은 늘 말합니다. 성공은 IQ가 아니라 EQ에서 갈린다. 그가 말하는 EQ는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 능력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워렌 버핏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세상이 공포에 빠질 때 오히려 냉정하게 투자에 나섰습니다. 모두가 팔아치울 때 그는 공포 속에 기회가 있다는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그 침착함은 단순히 투자 실력을 넘어 그의 장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일으키며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그렇기에 평정심은 단순한 덕목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버핏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몇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첫째,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날씨나 정치, 육아 변동 등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단순한 태도가 그를 심리적으로 가볍게 했습니다. 둘째, 그는 사람에게 기대지 않되 사람을 신뢰합니다. 회사의 경영을 맡긴 CEO에게는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결정을 위임하며 책임과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조직은 덜 흔들리고 자신 역시 감정적으로 지치지 않습니다. 셋째, 그는 시간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는 믿음으로 장기적 안목을 유지합니다. 그는 시장의 단기적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긴 호흡으로 기업을 바라보며 자신의 원칙을 지켜냅니다. 이 모든 태도의 바탕에는 하나의 문장이 놓여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통제하라. 그는 수십 년을 그 원칙 하나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하루에 몇 번이나 불안해지고 얼마나 많은 밤을 걱정으로 잠 못 이루며 보내고 있는가. 혹시 우리 삶의 단축 요인은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은 아닐까요? 워렌 버핏은 불안보다 신뢰를, 분노보다 유머를, 조급함보다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94세를 넘겨 여전히 일하고 말하고 웃고 있습니다. 그 웃음의 깊이는 바로 평온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4장, 건강은 내가 경영하는 기업이다. 자기관리의 원칙과 버핏의 식생활. 워렌 버핏의 식습관은 세간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맥도날드에서 아침을 사 먹습니다.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그의 냉장고엔 코카콜라가 늘 가득하고 그는 하루에 5캔의 콜라를 마십니다. 한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드셔도 괜찮습니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6살짜리 아이들의 식습관 통계를 보니 가장 사망률이 낮더군요. 그래서 전 그들처럼 먹습니다. 이 유머 섞인 답변 속에
버핏식 장수 비결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의 몸과 삶을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관한 철학입니다. 그는 고지방, 고당분의 식단을 먹으면서도 하루에 철저히 일정한 리듬을 유지합니다. 잠자고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일하는 시간. 그의 하루는 경제처럼 효율적이고 규칙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버핏은 말합니다. 건강도 일종의 자산이다. 당신은 자기 몸의 CEO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기업처럼 관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일상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많은 이들이 장수를 위해 채식이나 금주, 금연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버핏은 단호합니다. 억지로 건강해지려고 하면 오래 살고 싶지 않게 된다. 그는 기꺼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건강을 누립니다. 억제된 채 살아가는 건강보다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가는 건강을 더 신뢰하는 사람. 여기서 우리는 그가 오랜 시간 스스로에게 묻고 다듬어온 질문을 발견합니다. 내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그 답을 그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영하는 법에서 찾았습니다. 다이어트를 작심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는 조용히 말합니다. 자기 몸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다. 워렌 버핏은 건강을 숫자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회사처럼 아끼고 그 회사를 망치지 않도록 스스로를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95세의 나이에 그 회사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5장, 일하는 것이 나를 살게 한다. 생애 현역, 끝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워렌 버핏은 1930년에 태어나 이제 95세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입니다. 매일 아침 오마하의 사무실로 출근하고 정확한 시간에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기업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일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어서요.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지금입니다. 버핏에게 있어 일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출근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렌다고 말합니다. 그의 일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가장 좋은 약이었습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사랑하라. 그러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하는 기분이 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나 감상이 아닙니다.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이 철학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무기력에 빠지고 신체적 건강보다 더 빨리 정신적 생기를 잃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은 매일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의 삶의 목적과 리듬을 부여해 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산 것이 아닙니다. 매일을 열정적으로 산 것이고 매일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장수의 비결이자 삶의 기술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중심엔 언제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버핏에게 있어 돈이 아닌 열정의 놀이터였고 경쟁이 아닌 탐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새로운 기업을 연구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 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일은 단순한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지켜주는 원천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좋아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장수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제6장, 좋은 사람들과의 삶이 결국 전부다. 인간관계의 투자, 사랑의 배당금. 워렌 버핏은 재산이 수백 조에 달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산은 돈이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죽을 때 사람들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가로 인생이 평가된다. 그리고 그 말을 증명하듯 그는 오늘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향한 애정과 신뢰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가 오랜 친구 찰리 먼거와 함께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어온 것만 봐도 그의 인간관계 철학이 단지 좋은 사람을 곁에 둔다는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좋은 관계를 위해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합니다. 워렌 버핏은 성공한 CEO이자 투자자인 동시에 진심 어린 손편지를 쓰고 자신의 비서를 생일마다 꼭 챙기며 오래된 직원들의 가정을 묻는 따뜻한 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대중 앞에서 반복해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가가 결국 당신을 만든다.
장수와 인간관계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과학도 그를 지지합니다. 하버드대와 런던대 공동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건강 요소는 사회적 연결감입니다. 그 연결감은 외로움을 몰아내고 우울과 인지저하를 예방하며 삶의 목적감을 유지시켜 줍니다. 버핏은 인생의 황혼기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웃으며 이야기합니다. 그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사람들 속에서 이어져 왔습니다. 이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오래 살아가는 법입니다. 사랑은 쌓이는 것입니다. 관계는 투자입니다. 버핏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래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배당금을 사랑으로 돌려받고 있는 셈입니다. 제7장 어떻게 나이 들 것인가 유머와 겸손 그리고 평생 배우는 자세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노인 중 한 명 수많은 기업가들이 우러러보는 투자계에 살아있는 신화 그러나 그가 스스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는 언제나 행운과 감사입니다. 워렌 버핏은 90을 넘긴 나이에도 하루 5, 6시간씩 책을 읽고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농담을 던지며 청중을 웃게 합니다. 그의 유머는 단순한 웃음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벼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했던 투자 사례를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큰 손실을 낸 실수를 웃으며 고백하고 언론의 질문에도 내가 모른다고 말할 줄 압니다. 이 겸손과 유연함은 그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루에 조금씩 더 똑똑해지는 사람이다. 그의 이 말은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조용한 충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늘고 새로움에 둔감해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바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워렌 버핏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수를 인정하며 유머로 삶을 덮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매일 아침 뛰어올라 사무실에 간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이 좋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노년의 외로움과 권태를 이겨내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결이 아닐까요? 우리는 버핏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처럼 유쾌하고 유연하게 나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유머와 겸손, 그리고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슴에 품는 것입니다. 그가 말했듯 진짜 인생은 당신이 몇 살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웃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처럼요. 에필로그, 돈보다 귀한 것, 삶을 대하는 태도. 워렌 버핏의 삶을 바라보면 그가 진짜로 지켜온 것은 돈이 아니라 자기 철학입니다. 겸손한 생활, 평생 학습,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유머. 이 단순한 것들이 그의 장수와 만족감의 열쇠였습니다. 그는 고요하게 묻습니다. 죽을 때 가장 후회되는 건 돈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한 시간, 배움에 게을렀던 날, 그리고 웃음을 잃었던 순간이 아닐까? 우리도 이제 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배우며,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웃고 있습니까? 워렌 버핏의 비결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고 단단한 습관 속에, 소박한 하루의 선택 속에, 그리고 사람과 세상에 대한 따뜻한 시선 속에 담겨 있습니다. 노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이 조용한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좋은 친구 쿨라이프 TV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